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오토메이션 스크립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시블, 퍼핏, 그리고 쉐프와 같은 강력한 도구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어떤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배쉬나 파이썬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도구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도구는 다만 DevOps 시나리오에서 단순성, 균일성, 기능 강화, 호환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쉘 기능이라든지 API 기능이라든지 컨트롤 플레인의 어떤 컴포넌트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랩핑해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구가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컨피규레이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화 도구는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타겟에 대하여 기본적인 커맨드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함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시블에서 이런 거는 이제 커맨드, 쉘, 로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화보다는 쉘, 커맨드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도구들이 원래 배쉬나 파이썬으로 작성된 자동화를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팅을 하고 리팩토링 하기 전에 해당 기능을 그 도구로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스크립팅을 찾지 않고 도구로 유지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리파지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섹션에서 소개하는 이제 기본적인 오토메이션 스크립팅 기술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자동화 스크립팅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도구로 뭐 배쉬나 배쉬 이상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프로그래밍 쪽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배쉬에 대한 내용은 뭐 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비하인드 배쉬라는 거는 시스템의 복잡도나 그 스케일 리콰이어먼트가 증가하면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AWS SDK for Python 또는 AWS SDK for JavaScript 그것과 같은 SDK가 있는데 그런 SDK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정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으로서 Procedural Automa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화를 위해서 배쉬, 파이썬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절차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명령 순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퀀스에는 흐름 제어, 조건, 그다음에 기능 구조, 클래스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시저럴 오토메이션은 매우 강력한데 다만 시스템 유틸리티, CLI, SDK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어떤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해요. 리모트 타겟 시스템, 원격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은 스몰 사이즈 스크립트라면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변경이나 업데이트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행하면 이전에 잘 실행되던 스크립트가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고 또 플렉서블하게 하고 또 리유저블 재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더 스마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로 개발하고 구체화하고 나서는 타겟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컴파일해서 스크립트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효율적이고 재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금 정리된 것과 같은 이제 4가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플래그, 오류의 순서와 표현을 표준화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코드에서 배포 관련 데이터를 분리하고 코드를 가능한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유형의 스크립팅은 시작 상태가 완전히 알려지고 제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구성된 시스템의 동일한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할 때 시스템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아이덴퍼텐시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동화에 있어서 이 아이덴퍼텐시라는 거는 자주 반복되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스크립트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시작 조건에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는 게 모든 스크립트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그 위에 정리가 되어 있듯이 신중하게 작성된 procedural script와 declarative configuration tool 이런 것들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타겟을 검사하고 원하는 상태를 작업자가 이제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만을 수행합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 아이덴퍼텐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4가지 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의 항상 뭔가를 잘못하고 복구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먼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이전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의 어떤 인프라에서 코드 환경에서는 이 원칙이 불변성, immutability라고 불변성이 기초가 됩니다. 이 불변성은 그 라이브 시스템에서 실제 그러니까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라이브 시스템에 결코 변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토메이션 빌드 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시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의 품질이 만족되어야 전체 프로시저의 품질이 만족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쪽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로컬 및 원격으로 스크립트 실행하는 이거는 굳이 제가 다 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격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타겟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DevOps 작업에서 고급 디플로이먼트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실용 프로세스를 절차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쪽인데요. 여기서는 IaaS, 그렇죠?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 컴퓨팅 프레임워크가 자동화의 일반적인 이제 대상입니다. 클라우드 자동화를 사용하면 가상화된 호스트를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가상 네트워크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커넥션들, 그다음에 요청된 서비스를 구성한 다음에 이 인프라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이제 종종 인기 있는 배포 도구를 위한 이제 특수 하위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쉬나 파이썬 또는 이제 기타 언어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도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CLIN SDK에 대한 건데, 그 시스코 UCS, 시스코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시스코 컴퓨트 프로덕트인데요. 이게 조직의 어떤 UCS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글로벌한 소프트웨어 as 서비스 매니지먼트로서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인프라에 대한 시스코의 그 메인 API가 시스코 인터사이트라고 거기 보이시죠? 인터사이트 레스트풀 API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의 어떤 언어와 환경을 위한 특수한 SDK를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API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SDK 유지 관리 작업을 단순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 파이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쉘용 SDK를 포함해서 인터사이트 레스트풀 API용의 SDK를 제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항목으로는
VM웨어하고 오픈스택에 대한 것도 거기 나와는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커리큘럼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메이션 툴들인데요. 이 섹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자동화 도구인 그 안시브, 파핏, 셰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구는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우분투 또는 맥OS와 같은 그 리눅스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도구는 우리에게 뭐 어떤 역할을 하나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단순화 및 뭐 표준화에서부터 즉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이제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요거는 뭐 각각의 그 항목별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이것도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키워드들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이덴퍼텐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이덴퍼텐트한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실행될 때마다 동일한 바람직한 결과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제 배포 소프트웨어에서 이러한 특성은 convergence, 그 다음에 composability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새로운 오퍼레이셔널 태스크를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잡한 클러스터 환경에서 팀원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 구성하거나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이덴퍼텐시 특성은 이전에 배포된 코드의 가장 최근 변경사항으로 되돌아가서 뭐 거의 수분 이내의 클러스터를 처음부터 다시 빌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를 항상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아이덴퍼텐트한 특성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다룬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procedure 대 declarative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설명되어 있기로는 뭐 procedural 코드가 아이덴퍼텐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뭐 인프라 관리와 배포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하는 많은 도구들이 declarative라고 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원하는 최종 제품을 나타내는 정적 모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은 배포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통합하고 현재 상황을 검토하는 미드웨어에서 뭐 사용이 된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하는 사실 자동화 도구는 본질적으로 프로시저 하거나 디클러레티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시블이나 퍼핏 도구는 Declarative DSL이라 그래요. Domain Specific Language, DSL, Domain Specific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셰프라는 도구는 본질적으로 절차적이라고 합니다. Procedure.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다소 인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플랫폼들은 배쉬, 파이썬이 그러하듯이 가장 낮은 레벨에서 봤을 때는 모두 프로시저를 하기 때문이에요. 안시블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퍼핏이나 셰프는 이제 루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언적 또는 절차적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실제 자동화 작업에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사실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슬라이드 39번에는 Provisioning, Configuration, Deployment, Orchestration에 이르기까지 앞장에 이어서 주요 용어들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Provisioning은 이제 컴퓨팅이나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통신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옵스와 내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Provisioning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서비스를 설치하고 하이 레벨 플랫폼을 배포하기 위해 로우 레벨 플랫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태스크,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플로이먼트에서는 이제 여러 노드에 걸쳐서 멀티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이나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플랫폼을 빌드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 레벨 플랫폼이라는 것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는 user built라고 되어 있죠. 또는 플랫폼 inherent한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대개 워크로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여기서 워크로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관리한다는 데서 오토 스케일링이나 셀프 힐링과 같은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특히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셀프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베니핏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메이션 태스크를 연결하는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stateless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화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stateless로 만들 수 있을 때 가장 잘 동작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그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첫 번째는 not stateless, 두 번째는 stateless. 첫 번째 것은 중요한 정보를 파일이나 로컬 시스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상태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그 오른쪽에 statelessness와 그 statefulness에 대한 예가 그림으로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세 가지 경우인데, 웹서버 퓨어라는 쪽에 클라이언트하고의 independent resource for request 해가지고 요구가 올 때마다 또 응답을 주기는 하는데, 매번의 인스턴스 할 때마다 아무런 상태 정보도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스테이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는, 동작하는 그런 경우죠. 이게 stateless의 예가 되겠고요. stateless는 사실 또 다른 거로는 서버 자체에서는 스테이트가 아직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있는 예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스테이트를 저장해 놓고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 응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stateless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statefulness는 상태를 서버상에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어지는 이제 저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토메이션 도구에 대한 겁니다. 언급했듯이 여기서 안시블이나 퍼핏이나 쉐프 이런 거를, 이들이 슬라이드 중간에 정리되어 있듯이 그 공통된 특징이 배우기가 이제 비교적 쉽고 오픈소스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플러그인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은 소프트웨어 defined bare metal infra, 즉 시스코 UCS나 시스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VMware나 오픈스택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등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리소스를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많은 다른 다양한 솔루션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안시브부터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동화 솔루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안시블 타워라는 라고 불리는 IBM 레드햇 추가 기능이 있는 버전으로 제공이 된다. 안시블의 기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고 가볍다. 그래서 안시블의 제어 노드는 랩톱,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랩톱에 상주하는 리눅스 버추얼 머신, 또는 이제 관리 중에 클라우드 리소스에 인접한 작은 가상 머신을 포함해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거의 모든 리눅스 머신에서 실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 업데이트는 이제 컨트롤 로드에서 수행이 되는데, 다만 SSH, Secure Share를 통해 자원 관리에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안시블은 그 원격 서버에서 share 명령을 실행하거나 그 RES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 라우터나 또 다른 네트워크 엔티티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두 번째 정리된 내용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타겟에 넣어서 실행한 후 종료시 제거한다 라는 것.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타겟 머신에 파이썬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안시블은 클라우드 공급자 REST 인터페이스와 같이 로컬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 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 안시블은 일반적인 이제 표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이제 유지 관리되는 자동화된 코드를 통해서 배쉬 커맨드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안시블을 이용을 해서 실제 장치 백업하고 컨피규레이션하는 실습이 7.4.7 이어서 이어지는 퍼핏이나 셰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동화 도구가 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05년에 오픈소스로 파운디드 됐고 2011년에 퍼펫 랩에서 퍼펫 엔터프라이즈로 상용화됐다. 아키텍처 컴포넌트로는 이제 데지그네이티드 서버라는 게 요거는 주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인 푸핏 서버, 푸핏 마스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푸핏 서버하고 팩트 제너레이팅 서비스, 팩터 그리고 푸핏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호스팅하기 위한 지정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Secure Client, 타겟 컴퓨터에 설치하고 구성된 푸펫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셀프-사인드, 자체 서명된 인증서로 상호 인증을 하고 SSL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그런 팩터 서비스의 제어하에 어떠한 사실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 퍼핏 서버의 지시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없는 클라우드 API나 하드웨어의 경우에 퍼핏에는 이러한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Scaled Out Implemen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장치들을 관리하는 그런 확장된 구현 환경에서 퍼핏을 사용하면 프록시 에이전트가 디바이스의 CLI에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실제로 주로 Secure Shell이나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퍼핏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퍼핏 서버는 가상 머신이나 도커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또 리눅스에서 퍼핏 서버를 빌드하는데 우리가 표준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우리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퍼핏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라고도 하는데 이 퍼핏 에이전트는 리눅스나 윈도우스, 맥OS에서 이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셰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셰프는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처리하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이제 부분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만 개인 용도로는 이제 무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된 내용이 셰프의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솔루션은 독립 실행형 스탠드얼론 셰프 워크스테이션 또는 이제 중앙의 어떤 셰프 인프라 서버에서 간접적으로 코드로서의 어떤 인프라 생성 테스트 구성을 지원하고 더불어서 리파지터리, 스토리지, 원격 타겟에서 실행을 지원한다. 이어서 셰프 아키텍처의 컴포넌트가 그림과 함께 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 인프라 서버 개념적으로는 그림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컨피그레이션 태스크가 직접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워크스테이션하고 관리하고 있는 노드나 장치 간에 수행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Why Store Infrastructure as Code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Immutability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라면 변경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DevOps
DevOps 용어로 시스템을 완전히 코드로 유지하고 수동 작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취급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다루었고 슬라이드 그림의 Git operation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죠. 이 GitOps는 풀 리퀘스트에 의해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림에서 보면 처음에 Git pull에 의해서 메인 브랜치인 프로덕션에서 디벨롭먼트 브랜치로 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몇 번의 C3, C4, C5에 이르기까지 아이터레이션 앤 테스트가 반복이 되죠. 그리고 Git 리퀘스트 풀에 의한 코드 리뷰, 머지, 테스트를 중간 테스트에서 한번 진행하고 다시 한번 Git 리퀘스트 풀에서 프로덕션 쪽에서 코드 리뷰, 머지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서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을 플로우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블루 앤 그린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은 DevOps가 왼쪽에, 그림 왼쪽에 있고 여기서 디플로이먼트 서버에 Git 인프라 에스 코드 리파지터리로부터 최신의 프로덕션 브랜치로부터 이제 최신 변경사항을 가져와서 그린 그림지 중간에 녹색으로 표시된 쪽이죠. New App Deployment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 디플로이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OK라면 트래픽 컷오버하고 이거를 로드 밸런스 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린을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한다 그런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롤백해서 버그나 잘못된 사항들을 수정하고 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고 모든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린과 블루가 다시 이제 인터체인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테스팅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개념적인 거라서 슬라이드나 자료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섹션에서는 PyATS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자동화 테스팅을 하는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충드리도록 하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게 마지막 섹션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은 자동화 인프라와 솔루션으로부터 시작해서 DevOps, SRE, 그 다음에 자동화 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하고 자동화 테스트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